어떤 관계는 싸움이 가장 아픈 순간이 아닙니다. 진짜 아픔은 상대가 짐을 들고 문 밖을 나가는 뒷모습을 아무 말도 못한 채 바라보는 순간, 그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아픔은 그 빈자리에 앉아 내가 뭘 잘못했지? 가 아니라 나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 이렇게 묻게 될 때 찾아옵니다. 이번 3부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한번 무너진 뒤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 자신의 상처, 어린 시절의 기억, 상대를 밀어냈던 말들, 그리고 인정하기 어려웠던 진실, 그 모든 것들을 마주하며 주인공이 처음으로 변화라는 문을 열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함께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돌아오고 며칠 후 회사에서 회식이 잡혔습니다. 팀장 얼굴도 봐야 했고 분위기상 빠지기 어렵기도 해서 저는 참석하기로 했어요. 출근 전에 현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겠네. 저는 신경 안 쓰는 척 말했습니다. 응, 회사에서 내는 거라. 나 돈 쓰는 건 없을 거야. 그 말 뒤에 저는 굳이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너도 오늘은 배달 같은 거 시키지 말고 집에 있는 걸로 대충 먹어. 우리 이번 달 식비표 이미 꽉 찬 거 알지? 현정이 잠깐 저를 보다가 웃었습니다. 알겠어. 냉장고랑 친해지는 하루 보낼게. 그 말이 농담 같았지만 어딘가 날이 있어서 저는 괜히 더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진짜야. 지금은 좀 버텨야 할 때야.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이 굽히는 소리와 사람들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다들 고기를 뒤집고 소주잔을 부딪히며 떠들었지만 저는 자꾸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 잠깐 빠져나와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식이면 회사에서 내지. 너 오늘 돈 안 썼지? 보내고 나서 화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익어가는 고기를 보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집에 있는 반찬으로 저녁을 해결했겠지라는 생각과 혹시 내 말 무시하고 뭘 시켜 먹었을까? 라는 의심 사이를 오갔습니다. 회식이 끝나갈 즈음 현정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응, 안 썼어.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묘한 씁쓸함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잘했다는 생각과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섞여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침에 봤던 그대로였습니다. 반찬통 몇 개, 김치 조금, 달걀 몇 개.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설거지한 그릇 하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옆에 젓가락 한 벌, 그리고 김치 국물 자국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뭘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아마 김치 조금이랑 밥, 거기에 달걀 하나 정도였겠죠. 방 안을 보니 현정은 이미 누워 있었고 등이 제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어쩐지 깊이 잠든 사람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침대 한쪽에 앉아 저는 한참 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월 30만 원 식비표가 붙어 있었고 칸 몇 개에 적힌 금액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밥, 샐러드 대신 다른 걸로 때운 흔적, 케이크 대신 아무것도 안 쓴 날들, 그리고 오늘 영원으로 지나갔을 현정의 저녁. 그걸 보면서도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안 무너지려면 지금 이 정도 희생은 해야지. 그 논리가 입안에서 또르르 굴러다니다가 문득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던 현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이었지만 혹시 내가 너무한 걸까? 라는 생각이 올라왔다가 다시 숫자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편정과 피자 가지고 크게 부딪힌 날이었습니다. 저는 말끝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상하게 더 날을 세우고 있었고 현정은 더는 물러날 데가 없다는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이번 달 30만 원 식비표 이미 꽉 찬 거. 알지? 피자까지 시키면 그냥 너도 나도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현정이 한번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전혀 안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래, 피자 한 판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겠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나는 그냥 알아. 효율, 합리, 예산, 내 말 다 맞지. 근데 나는 언제 사람 취급받아? 그 말이 꽂히는데 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도 우리 둘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나 혼자 괜히 숫자 들여다보는 줄 알아? 현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재호야, 난 요즘 있잖아. 김밥 한 줄, 샐러드 하나, 케이크 한 조각, 피자 한 조각마다 가격표보다 먼저 내 얼굴 떠올라. 그게 너무 싫어. 그 말에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는데 저는 그게 불편해서 또 밀어붙였습니다.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우리 같이 살자고 했으면 같이 계산도 해야지. 현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계산서에 올리고 싶지 않아. 순간 머릿속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절약 못하면 다 죽어. 그게 떠오르자 이상하게 제가 밀리는 기분이 들어서 더 세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낭비가 사랑이야? 다 쓰고 나서 우리 둘이 다시 독촉장 받아보고 싶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현정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랑 나 보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아. 피자는 오븐 속에서 점점 눌어붙고 있었고 치즈가 굳어가는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결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 상황을 더 버티기 싫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우산도 없이 골목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일부러 피하지 않았어요. 가로등 아래 서 있으니 바닥에 떨어지는 빗물이 노란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곧바로 밀어냈습니다. 다 우리 둘을 위해서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 나는 아버지처럼 폭력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아끼자는 건데. 그렇게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한참을 비 맞고 서 있었습니다. 폰을 꺼내 현정의 카톡창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못했어요. 한참 뒤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안 공기가 낯설게 차가웠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피자 냄새가 이미 식어버린 기름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정아, 불을 켜고 집 안을 둘러보니 거실은 조용했고 주방도 깨끗했습니다. 싱크대에는 빈 접시 하나, 그마저도 씻어 말려져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옷장 한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옷걸이가 듬성듬성 매달려 있었고 현정이 자주 입던 코트와 가디건 몇 벌이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대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분간 나가 있을게. 숨 좀 쉬고 싶어. 짧은 문장 두 줄, 마침표도 없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 순간 머리 뒤로 차가운 게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난치나 입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 한쪽이 통째로 비어 있었고 불을 껐는데도 방이 더 넓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넓이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진짜 이탈인지 잠깐의 휴식인지 아무것도 판단이 안 섰어요. 다만 확실한 건 제가 처음으로 숫자보다 더 무서운 빈자리를 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정이 집을 나간 지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건 분명한데 정확히 며칠째인지 머릿속에서 숫자도 잘 안 세졌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평생 숫자에 매달려 살던 제가 이때만큼은 날짜를 세는 게 싫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버티는 척했지만 동료들이 괜찮냐고 한 번씩 물을 때마다 괜찮다고 말하는 입과 그 뒤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 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얀 조명 아래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탁자 하나, 의자 두 개, 벽 쪽 책장, 그리고 물 한 컵. 뭐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고 단순했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윤재호님이시죠?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고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무릎 위에 포개 놓았다가 탁자 위에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를 반복했어요. 상담사가 노트를 펴더니 물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 질문은 정말 단순했는데 이상하게 답이 잘 안 나왔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뭔가를 인정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와이프가 집을 나갔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제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와이프가 집을 나갔다는 말을 내가 내 입으로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저는 며칠째인지 세어보려다가 중간에 헷갈려서 멈췄습니다. 대충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른다고 말하는 게 그 자체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집에 나가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머릿속에서 장면들을 한 개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김밥 2줄, 샐러드 앞에서 멈추던 현정, 케이크 사진, 30만 원 식비표, 피자 박스. 그리고 현정이 남긴 메모. 말을 하면서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변호하는 말과 사실을 나열하는 말이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제가요, 돈 관리를 좀 세게 하긴 했습니다. 어릴 때 집이 좀 많이 힘들어서 독촉장 오고 아버지가 맨날 절약절약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살긴 싫었어요. 근데 말이 꼬이고 숨이 막혔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이어붙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현정이 뭐 하나 먹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숫자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김밥이 얼마고 샐러드가 얼마고 케이크가 얼마고 피자가 얼마고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라고 믿었어요. 상담사는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판단하거나 끊지 않고 그대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현정이 말라있더라고요. 회사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요즘 힘든 것 같다고. 그때도 전 아니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영양 불균형이라고 했는데 전 또 원래 빈혈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피자 한 판 놓고 싸운 다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현정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갑자기 목이 꽉 막혔습니다. 눈물이 꼭 나야 할 타이밍 같았는데 눈물은 잘 나오질 않았고 대신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상담사가 그때 처음으로 조금 깊은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호님, 아내분이 집을 잠깐 나가 계신 게 그냥 잠깐의 휴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떠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는데 끝까지 밀어내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전 솔직히 말하면 설마 진짜 떠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올 거라고, 당연히 돌아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상담실 공기가 확 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벽이 천천히 좁아지고 천장이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그 질문은 거의 칼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평생 피하려고 했던 그림이 눈앞에 그대로 떠올랐어요. 문을 두드리던 밤, 빨간 독촉장, 식탁을 치며 소리치던 아버지, 절약 못하면 다 죽어, 그리고 현정의 메모. 당분간 나가 있을게. 숨 좀 쉬고 싶어.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누군가를 집 밖으로 밀어낸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자 숨이 막혔습니다. 저 너무 무섭습니다. 처음 나오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누가 제일 무서우세요? 아버지요, 돈이요, 아내분의 부재요, 아니면 지금의 당신 자신인가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걸 골라도 결국 다 제 안의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한참을 버티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의 저요.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뭘 얼마나 더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무섭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치 안에서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는 옳다, 나는 현실적이다, 나는 우리가 살아남게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믿으며 버텨왔는데 그 믿음 자체가 현정을 집 밖으로 내몬 벽이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한 거였습니다. 상담사는 그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걸 인정하신 것만으로도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를 줄이는 연습이 아니라 당신이 쌓아올린 벽을 조금씩 허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제대로 나기 시작한 건 그때였어요. 처음으로 숫자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무서워졌고 처음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속으로 진짜로 인정했습니다. 도망치던 제가 처음으로 정면을 마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상담을 다녀온 지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집 안 공기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전히 집은 조용했습니다. 현정의 신발은 없었고 슬리퍼도 그대로였습니다. 부엌은 깨끗했고 냉장고 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냉장고 옆 제가 붙여놨던 월 30만 원 식비표 옆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현정의 글씨였습니다. 재호야,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뒤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힘들었다도, 그래서 떠난다도, 다시 돌아가겠다도 없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메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조금 숨이 트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 적어도 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건 현정도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제야 폰을 꺼내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몇 번이고 지우고 썼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여러 문장을 쓰다가 결국 한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현정아, 나는 변해보고 싶어. 그 문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아도 지금은 기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식비표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조금 헐거워진 모서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다가가서 그 종이를 잡고 한 번에 떼었습니다. 붙일 땐 든든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었으니까요. 떼어낼 땐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종이를 몇 번 접어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숫자로 사랑을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에 기대지 않고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구나.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이 길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위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정과 제가 다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지, 혹은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될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얼마 썼는지부터 따지는 사람으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을 지켜주는 건 할인, 예산, 효율이 아니라는 걸요. 지금은 압니다. 밥 한 끼 앞에서 숫자보다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순간, 그게 비로소 사랑이란 걸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겨우 그걸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걸요. 사랑은 완벽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다시 시작됩니다. 재호는 늦었지만 아주 늦지는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잘못과 두려움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단 한 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